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많이 사서 망하는 사람은 많아도 덜 사서 망한 사람은 없다. 음. 아무리 좋은 실력도 변수 앞에서 무의미하다. 요번에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이제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죠. 최근에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거버넌스, 그 다음에 어떤 국제적인 정세, 그 다음에 뭐 AI 반도체 사이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국방, 방산, 이런 것들, 조선 사이클이 불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 그죠? 거의 뭐 이렇게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어떤 정부와 민간과 어떤 국제 정세,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러면서 완전 랠리를 나왔던 장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랠리가 나오는 장인데 처음엔 의심해서 안 들어오고 이게 맞아 이러면서 안 들어오고 뒤늦게 들어왔다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 정말 정말 놀랍다. 근데 이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조금 아니면 처음부터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우리 투자,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뭘 못하냐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는 건 오케이, 이해해요. 근데 육과장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느 정도 이격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벌어지면 저는 뭐 합니까? 수익을 덜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저는 아예 체화돼 있고 시스템화돼 있어요. 오랜 경험으로. 그죠? 10배 벌었다가 다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체화돼 있어요. 수익이 덜 나더라도 확정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걸 더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투자자. 저는 그런 투자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들어와 놓고 이쯤 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왜 여기서 1,000만 원만 넣었지? 여기서 1억을 넣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2억대에 있을 텐데, 3억대에 있을 텐데, 5억대에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데서 더 넣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온 것보다 여기서 몇 배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든가요? 투자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든가요? 그죠? 그리고 실력이 또 꽤 좋으신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종목들도 잘 찍어줘요. 또 이럴 때. 이 종목 좋다, 이 종목 좋다,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막 찍어줘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찍어주는 것들이 잘 맞아. 잘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그 채널에 가갖고 막 가입하고 선생님, 대표님 요지랄하면서 이제 막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 지금처럼 갑자기 이렇게 외생적 변수가 생기니까 아무리 이런 실력이 좋아도, 시장이 좋아도, 정부가 애써도 시장이 살아나나요? 쉽게? 못 살아나죠. 근데 이런 시장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이런 걸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아 성찰이 없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를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로 끝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많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뭐보다 첫 번째, 본인이 감당 가능한 비용보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어떤 금액보다 더 많이 사는 것. 소위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소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 그죠? 자기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큼 산다는 말. 자기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큼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깨지면 덜덜덜덜 해갖고 다 팔아버린다고요.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면 그래 난 한 마이너스 20%까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고 마이너스 30%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퍼센트 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는데 이렇게 그릇이 작을 때는 요게 발동을 해요. 아주 잘 발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취해서 여기서 급등하는 걸 보고 여기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어겨서 돈을 더 많이 투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20% 30%가 아니라 마이너스 5천만 원 마이너스 2억 여기에 매몰돼요. 지금 뭐야? 금액에 매몰돼요. 금액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거에 매몰돼 버려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원칙, 기준 이런 건 다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특히나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 투자를 얼마 안 해보신 분들이 좀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미국 주식은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수익 난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계속 우상향 했으니까. 근데 왜 놀랍게도
극소수만이 수익으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나 뭐 싱글파이어도 그렇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이 많은데 왜 그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사서 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들고 있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왜 정작 본인은 성공하지 못할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뭘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 방송 주제처럼 많이 사는 거예요. 많이. 많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많이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레버러지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레버러지 또한 뭐예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결론은 많이 사면 죽어요. 그러면 응? 내가 뭐 5천만 원 있는데 2천만 원만 사면 이거 갖고 언제 부자 돼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보세요. 본인이 시드가 작으니까 천천히 키워가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해야지. 왜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빨리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만 있으면 우상향 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확정된 미래예요. 확정된 미래라고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가다가 이게 이런 게 생기죠.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사거나 레버리지를 쓰면 이런 데서 죽더라 이거야.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어때요? 이런 자리가 죽을 자리예요? 아니면 오히려 추가로 매수할 자리예요? 매수할 자리죠. 이렇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마주보면서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면 다 정답을 말해요. 근데 왜 실전에서 그게 안 되냐고요? 왜? 여기에 매몰돼서 죽냐고요, 사람들이 자꾸. 손 벌벌 떨면서 시장을 떠나냐고요. 에? 왜 이성적으로 판단 잘 해놓고 이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실패하냐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많이 사서 그런 거예요. 많이. 제발 그놈의 현금 좀 쥐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장이 많이 급등하고 이격이 벌어지면서 그걸 줄이라고 하면 왜 줄이니? 이제 시작인데.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그런 분들 지금 주가가 이제 나스닥이 고점에서 한 8%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이분들 지금 이제 과연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고작 8% 조정받았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분들 계좌 마이너스예요. 응? 이분들 마이너스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주가가 20%, 30%, 40% 조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다 여기서 떠났죠. 그럼 유가장은 이때부터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신나서 지금이니!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본인이 시드가 작으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왜? 아니 100% 확정된 미래라면서요. 본인도 알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뭘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넣으세요. 알바를 하나 더 하세요. 재택근무를 하나 더 하세요. 연장 조출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시드를 키우세요. 시드를. 확정된 미래잖아요. 자본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확정된 미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TQQQ 어? 무한매수하면 부자 되잖아요. 엑셀로 돌려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엑셀로 30년치 돌려봤는데 부자 되던데요? 몇백 배 수익 나던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럼 왜 본인은 부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투자 시작했어요? 아니요. 왜요?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부자 된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쉬운 거를 다른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왜 안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쉬운 거를. 아니 그냥 계속 사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걸.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수는 영원히 우상향 한다면서요. 이게 자본주의의 근간이잖아요. 이걸 저도 동감한다니까요. 근데 왜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내고 다 떠나냐고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뭘 안 하는 거예요. 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자아성찰을 안 하는 거예요, 자아성찰을.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 아닙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돈을 넣어놓고 여러분들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부자가 되는데 아니면 돈이 불어나는데 왜 자꾸 뻘짓해서 마이너스로 가요? 이거보단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쳐요. 본인이. 아, 내가 투자 한번 해볼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두 번 실패하면 일로 와야 되잖아요. 안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잠깐 와요. 잠깐 이쪽, 안 돼. 나 앞으로 지수 모으면서 채권도 모으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거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난 배당주만 모을 거야. 이렇게 와. 그러고 나서 1년에서 2년 지나잖아요. 씨발, 다른 것들 다 날아가는데 배당주의 슈드. 대표적인 케이스가 슈드예요. 배당주 거지 같은 거. 25년 말에 사람들 슈드 떠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요번에 26년 돼서 조정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그냥 들고 있을 걸 그랬나? 왜 슈드는 또 반등 나오거든. 배당주니까. 경기 방어주니까 배당 또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걸 무한반복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포트폴리오를 짜라. 영역을 나눠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네가 까불 수 있는 건 여기다, 여기. 요건 네가 마음대로 까불고 여기는 가끔씩 까불고 이건 건들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계좌가 장기 우상향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언제 부자 돼요? 그렇게 해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알바를 더 하라고. 편법을 쓸 생각 하지 말고 왜 정해진 미래를 자꾸 외면하려고 들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국장도 그렇고 조금 하락했고 미국장도 지금 나스닥도 겨우 위에서 8% 하락했는데 자꾸 고통받는 사람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많이 사서 망한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덜 사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덜 사야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멤버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실제로 저랑 같이 오시면서 라이브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수익도 내보고 매수도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런닝메이트처럼 제가 같이 띄워드리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자꾸 깨우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뭔가 막 레버러지나 급등주나 이런 걸 매매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비중 내에서 넣어놓고 나중에 본인들이 투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 나는 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뻘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안정된 인컴이 들어올 수 있는 일들, 노동을 가지고 내 어떤 시간을 좀 갈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얻은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일부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말고 육과장과 같이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조기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